투자 전략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투자 파트너, 바로 주식이라는 바다에서 방향 잃었을 때 여러분을 안내해줄 길잡이, 급등주 발굴의 기재 송범수 대표, 박선혜 송범수 대표 지금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12월 5일 날. 뭐였죠? 그 바로 성강퉁 중국 시장이 개시가 됐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뭔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한 투자 가능성 있는 중국이에요. 무한한 투자 가능성. 정말 대단한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중국 시장 정말 크고 방대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성강통은 그 일부분일 뿐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으면은 중국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둬라. 중국이 깨어나면은 전 세계가 요동을 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거 누가 말했으면 나폴레옹이 말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국을 형성하면서 엄청난 국가들을 점령해 나갔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전쟁에서 패배해서 결국은 안 좋게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한 정복 사업을 벌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중국은 좀 두려워했습니다. 왜? 중국이 이제 깨어나서 정식으로 전 세계 글로벌 활동을 펼치다 보면은 자신의 입장이 좀 많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죠. 자, 중국은 15세기 초부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은 기술이나 문화, 이런 정부 조직 면에서 유럽은 물론 인도나 오토만 제국보다도 훨씬 더 앞서 나갔습니다. 과거에 이제 인도나 중동 쪽이 굉장히 개발이 됐었어요. 중동 쪽이. 옛날에. 왜냐? 중동은 서방 국가와 동방 국가를 잇는 가운데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숫자도 탄생했죠. 숫자, 뭐 아라비아 숫자, 0. 뭐 이런 것들이 0, 1, 2, 3 이런 것들이 중동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자, 이런 나라들 그 과거에 그쪽에 오토만 제국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보다 중국이 15세기 초에는 더 앞서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명나라 왕조부터 이 서구와 모든 접촉을 끊어버리고 자기 만족에 가까운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결코 먼 장래를 내다본 훌륭한 결정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는 결코 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식도 너무 자신만의 이 투자 방법을 고집해서는 안 좋을 수 있어요. 남들이 하는 얘기, 또 특히 아시아경제 TV 라이브 쇼에서 하는 얘기들을 좀 귀 기울여서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눈에 확 뜰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너무 앞서지 말고 좀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자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어쨌든 중국이 고립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지금 수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면기에. 자, 근데 이랬던 수면기에 접어들었던 중국 15세기부터 잠에 들었다는 거죠. 근데 20세기 초까지도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9년 이 공산주의자들이 집권 권력을 잡고 나서 마오쩌둥이 이제 공산주의 처음 시작했죠. 이제 그 장제스는 저쪽 대만으로 가가지고 그쪽에서 자유중국을 만들었고 대만에서 대만을 건립하고 중국은 이제 본토는 마오쩌둥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후퇴가 됐어요. 경제적으로 후퇴가 됐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공산주의가 되면서 서로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나라가 되는데 이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경제가 후퇴하고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이제 10년 이상 기아로 굶주렸습니다. 일본과 대만,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 등등이 이제 뭐 우리 1949년이면 이제 해방되고 나서죠. 해방되고 나서 정말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가파르게 발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국은 가난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9년까지 중국과 대만은 똑같이 사실 가난했거든요. 49년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얘네가 해방을 한 거예요. 그쵸? 일본으로부터 해방한 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해방은 뭐 그 전에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다시 뭐 공산주의가 아니라, 아무튼 그런, 중국의 권력들이 세력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것은 바로 49년입니다. 그래서 49년에 이제, 대만이 생겼고, 중국도 공산주의 중국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비슷하게 가난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30년 뒤에
30년 뒤에 이 거대한 중국과 대만, 조그만 대만이 역전됐습니다. 역전됐어요. 왜? 대만은 국민소득이 유럽의 평균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자유중국이기 때문이죠. 개방되고 자본주의가 도입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홍콩도 엄청나게 개발을 했죠. 근데 중국은 30년 뒤에도 똑같았어요. 중국 개발이 안 되고 굉장히 가난한 나라로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만의 국민소득이 유럽 평균 수준까지 올라섰지만 중국의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국빈층이 많았다. 극빈 국가였습니다. 가난한 나라다라는 점이었는데 마오쩌둥이 이제 1976년 장기 집권을 끝내고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뭐 30년 가까이 집권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중국은 몇 년 뒤에 공산주의의 그런 옛날식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엄청난 경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를 중요시 봐야 되면은 이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를 바뀐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인데 사실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죠. 자, 사회주의라고 해야 되겠죠? 사회주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30년 동안 나라가 정체돼 있었는데 30년 뒤에 갑자기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결단을 내리게 된다.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면 얼마나 빨리 경제 성장이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 무슨 일이 있었죠? 뭐 청문회에서 청문회 여러분 보셨나요? 청문회? 낮부터 해가지고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 종일 했는데 그랬던 청문회 바로 어제 늦게까지 끝났는데 마지막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정경유착을 끊겠다. 정경유착. 갑자기 정경유착 얘기가 나오죠. 정경유착. 아무튼 정경유착인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정치랑 경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정치, 경제. 그래서 정치, 경제가 연결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유시가 끊겠다 그랬는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뇌물이 오가고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금 중국의 경우만 봐도 어떻게 되면은 뇌물이 오가고 그런 걸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가 변하니까 경제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이고 바로 정치인이 새로운 결단을 내린다. 새로운 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면은 경제가 가파르게 상승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드디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을 자다가 잠을 자다가 잠에서 드디어 깨어났어요. 드디어 승천을 하게 됩니다. 용이 승천을 하게 되고 잠에서 깨어나서 급성장을 해서 이제 1년에 6%, 7% 이상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드디어 최근에는 G2의 자리까지 올라서죠. G2. 와, 굉장합니다. G2. 바로 미국과 중국 이 양대 산맥으로 형성이 됩니다. 90년대 이제 소련이 망하고 이제 러시아가 됐는데 원래 이 공산주의는 소련에서 먼저 일어났죠. 러시아 쪽에서 일어났는데 형님 국가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형님이고 아우가 중국인데 아우가 형님을 이기게 됐어요. 아무튼 러시아는 이제 몰락하고 중국이 올라선다. 중국이 바로 G2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암흑기를 벗어나고 중국이 깨어납니다. 자, 중국은 그 자체로 하나의 테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중국은 1950년대 일본과 너무나도 흡사한 상황인데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중국이 예전보다 더 발전해서 1970년대의 이 보다 성숙한 일본과 비슷하다라는 점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일본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폐허에서 일어섰듯이 중국은 오랜 공산주의 체제를 벗어 던지고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성장을 기록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일본의 주식 시가총액이 미국을 넘어섰어요. 잠깐이었지만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대단하죠. 와, 그 방대한 미국을 일본이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은 좀 많이 일본이 떨어졌죠. 지금은 이 니케이 지수 많이 떨어졌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몇천 년 전부터 중국인들은 사실상 일본인들보다 더 화려하고 현명한 생활을 했어요. 이게 제가 일본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국은 아시아 국가에서 사실상 형님 국가였어요. 형님 국가. 그리고 그 밑에
뭐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도 오랑캐라고 생각했죠. 변방에 오랑캐들이 있다. 그리고 뭐 일본도 오랑캐라고 생각했고 우리나라도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주의 사고방식 있잖아요. 중국은 이 거대한 대륙의 사고방식. 내가 우선이다. 그래서 자신이 중심이다. 중심. 자신이 전 세계 중심이다. 그러니까 중국이죠. 중국. 자,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상 일본보다 훨씬 현명하고 찬란한 문화를 꼽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4대 문명 옛날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뭐 세계 4대 문명 이런 거 배웠죠.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황하 문명이죠. 황하 문명. 황하 문명. 근데 그 황하가 바로 중국의 가운데로 흘러가는 그 강이죠. 그래서 엄청난 이 문명을 꽃피운 옛날 고대 시대 때부터 똑똑한 민족이에요. 똑똑한 민족. 일본보다 훨씬 똑똑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봤을 때 굉장히 우수한 국가인데 지금 얘네가 고집스러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500년 동안 자기 잘난 척에 빠져가지고 잠깐 잠을 자다가 이제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계 중심으로 가운데 중자 우뚝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일본이 어떻게 보면 전례가 되는데 일본 주식시장이 1950년대 아주 초라한 몰골을 했어요. 그때 일본은 어땠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국가죠. 폐허. 완전 망가졌어요. 사실상 이제 그 50년대 전까지 40년대, 3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이 굉장히 발전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식민지로 만들고 중국도 식민지로 만들고 심지어 러일 전쟁에서도 러시아를 이겼죠. 그 방대한 러시아를. 와, 일본이 러시아를 이겼어요.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고 미국에까지 진출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하와이로 쳐들어가는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50년대 전쟁에 패해서 한국도 해방하고 중국도 해방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도 해방하고 하면서 일본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폐허가 완전 허허 벌판이 됐어요. 그 보세요. 거기 히로시마에 핵폭탄 터져가지고 굉장히 난리가 났죠. 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당시 니케이 평균 주가가 100으로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은 시작했어요. 폐허판에서 100으로 시작한다. 와, 이거 굉장합니다. 자, 근데 일본이 갑자기 가속도를 붙였어요. 경제 성장이 가속도를 붙이고 1969년에 이르자 이 니케이 지수 100포인트였던 니케이 지수가 불과 19년 만에 2,400포인트까지 갑니다. 와, 우리나라보다 성장이 빠르네요. 우리나라는 지금 30년 전에 100포인트로 시작해가지고 코스피 지금 이제 2,000이잖아요. 물론 2,000포인트 찍은 거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얘네는 19년 만에 찍었는데 우리는 30년, 한 20년 넘게 뭐 해가지고 2,000포인트 찍었습니다. 우리가 약간 더 느렸어요. 자, 그래서 가속도를 붙였는데 바로 이 1981년에는 7,500이 넘었습니다. 7,500. 와, 굉장하죠. 100포인트로 시작했던 니케이 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일본의 사례입니다, 지금. 100포인트가 2,400이 됐고, 2,400이 7,500이 됐어요. 부럽다. 우리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100포인트 똑같이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자신감 가지자고요. 그래서 니케이가 이제 7,500이 됐는데, 1989년도에 보니까 일본 니케이 지수가 어떻게 됐으면은 38,000포인트까지 갔어요. 38,000. 굉장합니다. 와, 이 100포인트가 38,000까지 갔어요. 이거 뭔가 우리나라 지금 옛날에 그때 코스닥 붐이랑 좀 비슷하죠. 코스닥이 그때 뭐였어요? 코스닥이 막 2,000포인트, 3,000포인트까지 막 갈라 그랬잖아요. 3,000포인트. 2,800포인트까지 갔었나? 아무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100포인트로 시작해서 아무튼 100포인트 50년대 100포인트였는데 89년도 때 불과 39년 만에 38,000포인트까지 간다. 와, 굉장합니다. 이랬으며. 자, 근데 이 거품이 붕괴됐습니다. 결국은 일본이. 그래서 거품 붕괴돼서 나중에 뭐 10,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고 7,000포인트, 8,000포인트까지 떨어지긴 했어요. 막 그때 지진도 나고 일본 대지진 났을 때 6,00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랬었죠. 지금은 또 다시 올라붙어가지고 10,000포인트 대, 15,000포인트 대 넘게 안정적으로 되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봐서 지금 15,000, 16,000 이렇다 하더라도 지금 18,000이네요. 제가 말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18,458포인트.
정확히 말씀드리면 18,458포인트인데 어쨌든 18,000 정도로 친다면 100포인트에서 18,000까지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홍콩과 대만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중국 얘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중국이 그만큼 성장할 것이다. 중국도 이제 2,000포인트, 이제 상하이 종합지수가 3,000포인트 뭐 이렇죠. 3,000포인트 뭐 이런 상황인데 요게 지금 이렇게 38,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중국이 지금 세계 G2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겠고 21세기 중반 이전에 사실상 중국의 GDP가 미국을 앞설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 면에서 봤을 때 경제 규모가 지금 미국이 1위고 중국이 2위죠. 중국이 2위예요. 원래는 GDP가 1위가 미국이었고 2위가 일본이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한 것 같아요. 이 아시아 국가가 정말 아시아 국가 GDP 순위가 벌써 2위, 3위가 다 아시아, 동아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하죠. 어쨌든 GDP가 21세기 중반 이전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앞설 것이다라는 설이 지금 많이 나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사실상 중국의 1인당 GDP도 일본이나 미국만큼 높을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GDP는 별로 GDP는 높은데 1인당 GDP는 별로 안 높죠. 1인당. 그러니까 한 사람당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중국은 워낙에 뭐랄까,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나라 전체 규모는 이만큼 컸는데, 1인당은 좀 가난해요. 근데, 이제, 2050년, 2060년 정도 되면은, 이제 1인당 GDP도 미국이나 일본만큼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인구는 일본에 비해서 10배나 많으면서, 10배, 20배,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서, 국가 1인당 GDP도 그 정도로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 주식시장은 1950년대 이후에 무려 300배나 성장을 했어요. 300배. 자, 이런 기적은 중국에서 충분히 재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중국은 기존의 홍콩 투자에 더불어서 후광통이 열렸고, 2016년 12월에는 이제 최근에 이번 주에 성광통이 열렸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음껏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중국의 코스닥, 중국의 나스닥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그게 바로 성광통이죠. 중국은 사실상 이 제도상에서 회계사 제도나 공식적인 회계사 그리고 변호사 제도가 선진국들만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곧 선진국들처럼 그쪽 계열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회계 규정과 합리적인 법률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고요. 자유시장과 정부 개입의 축소 그리고 세율 인하가 국가적으로 이익이라는 사실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공산주의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중국에서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자본주의의 맛을 본 이제 중국이 과거 같은 마오쩌둥 시대의 강압적인 공산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중국 국민들은 이미 자전거보다 오토바이를 즐겨 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라디오보다는 컬러 텔레비전이 더 좋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 같은 소비혁명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치 변혁으로 이어져서 거대한 중국의 민주화를 앞당길 것입니다. 자, 중국이 그만큼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거예요. 중국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둬라. 중국이 깨어나면 전 세계가 요동을 칠 것이다. 나폴레옹의 말이었습니다. 자, 중국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거대한 승천한 용, 중국에 투자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에 관심 기울여 보시고 많은 직접 투자 가능하죠? 직접 투자 우리 증시에서도 투자 가능해요. 이거 뭐였어요?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A 레버리지, 타이거 차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타이거 차이나, 이런 거, 타이거 차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펀드 가입하기 귀찮으면 여기다 투자해도 되고, 성광통도 사실 좀 귀찮을 수 있거든요. 성광통, 그거 계좌 또 만들고 우리 맨날 국내 주식만 하다가 성광통 또 후광통 이런 것도 하려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 ETF 있으니까 ETF로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코덱스 차이나도 있고, 코덱스 차이나 있죠? 코덱스 차이나도 있고, 그쵸. 코덱스 차이나 H 뭐 이런 것도 있고, 타이거도 있으니까 타이거는 미래에셋 쪽이죠. 이런 거 좀 잘 봐주시면 중국에 직접 투자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 바로 잠에서 깨고 있는 중국 멋지게 한번 투자해서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따가 시황과 종목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